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강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내용을 진행하고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안한 미래 유치원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중 오늘은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습자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학교 안팎과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은 그 방법이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개인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학습자 중심으로 배움이 효과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유아의 경우에는 흥미와 관심, 요구, 발달 수준 등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이 강에서도 설명했듯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 이후에 학습자들이 개별 맞춤형 학습 경험은 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같이 미래형 수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토론과 토의를 통한 PBL 기반 교육이나 프로젝트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켜 평생학습 사이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교수학습의 방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의 역할도 전통적인 역할과는 차별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동안의 감독자적인 역할에서 조력자로, 지식의 전달자에서 안내자 등으로 변형되고 있어서 교사들의 역량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학습 환경은요, 학습 경험 확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구축과 학교가 학습을 하고 쉬고 놀고 하는 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학습 환경의 조성의 필요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은 날마다 발달하고 있는 기술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시도가 첫걸음일 텐데요. 이것은 교육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맞춤 학습 환경으로 유아들의 개별적 특성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깊이 있는 탐구와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는 교수 학습 과정에 제공함으로써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 환경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교육과정에서의 기술 적용의 방향은 이렇게 미래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향에서도 그 해결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학습하고 쉬고 놀고 하는 등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학습 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하고 쉬고 노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습, 쉼, 놀이가 따로 구분되기보다는 연계될 수 있는 환경과 허용된 시스템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학습의 방향을 기반으로 교육부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놀이꾸러미를 활용한 원격교육 지원 자료라든가 디지털 기반의 놀이환경 지원 자료라든가 또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자료, 유치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개발 안내 자료, 또 유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자료, 이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교육 자료 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배포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은요. 유아가 디지털 놀이 환경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경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를 교육하기 위해 유아 교사에게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활용, 원격 교육에서의 실시간, 비실시간 쌍방향 소통, 그리고 놀이 과정이나 정보 공유 등 원격 교육 실행 능력을 포함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기술혁명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개혁과 평생학습, 재교육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은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포괄적이고 화합적이며 생산적인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시스템인 교육 4.0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교육 4.0 모델은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자 새로운 표준으로 이를 위한 추진력을 가지고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연합을 통해 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습자에게 개별 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 경험, 그리고 접근 가능한 포괄적인 학습 경험, 그리고 문제 기반 학습과 협력적인 학습 경험, 평생 학습 및 학습자 주도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안한 2030 미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수학습의 방향과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한 교육 4.0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교육으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4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 경험으로 변화하는 것인데요. 20세기 후반부터 OECD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OECD에서는 미래 사회의 학생과 성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 데세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 사회에서 사용되던 역량의 개념을 미래 사회의 복잡한 삶에 대처하고 삶의 질과 관련되어 논의하면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미래 인재상을 추구하는 미래 인재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이는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되어 있고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 심미적인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본다면 디지털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에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요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싱가포르, 독일, 뉴질랜드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취약전 연령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학습자 주도성의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교사 주도와 계획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의 주체자가 되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경험을 쌓고 자기의 배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 학습자일수록 자기 주도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과 특성, 그리고 학습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경험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유아교육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아의 도움이 우리가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아를 도움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교사의 관점에서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예측하여 계획, 실행, 평가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유아를 수동적인 학습자로 간주해 왔습니다. 유아와 유아교육 과정에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이제는 반영이 되면서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역량을 증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유아와 놀이 중심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유아를 더 이상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유아의 세계를 존중하고 타고난 개별적 특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배움에 대한 유아의 자주성, 책임성,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아는 학습 주도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놀이에 몰입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과 동시에 미래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역량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들은 놀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놀이의 내용과 형태, 규칙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창의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놀이 친구와 협상하면서 함께 놀이할 때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겠지요. 또한 놀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간이나 놀잇감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래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들이 유아들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삶과 삶의 형태인 놀이를 통해 4가지의 능력을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는 미래 사회에서 인재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 과정에서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은 유아가 놀이 상황에서 행위의 주체성과 힘,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자유롭고 강렬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교사 역할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의 내용이 지식 중심에서 학습자 경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사의 역할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유아 교사의 역할이 멘토나 학습 코치, 또 안내자, 조력자 등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대적 변화의 특징에 따라서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교육적 변화의 방향을 기반으로 제시된 유아 교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3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놀이 관찰 및 지원자 역할, 그리고 탐색과 비판적 사고의 촉진자 역할, 학급 운영에 참여 및 조정자 역할입니다.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 세 번째 학급 운영의 참여 및 조정자 역할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변화되는 시대에서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놀이 관찰과 지원자 역할로 교사가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차별화된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교사가 놀이를 교육을 위한 수단이나 어떤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 자체가 지닌 가치에 주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성급한 마음에 놀이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좀 조절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에 귀 기울이면서 충실한 관찰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교사는 유아의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찰과 동시에 놀이 단계나 형태를 섣불리 규정하거나 교사의 관점에 따라 놀이를 평가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이는 관찰과 기다림을 통해서 유아 관점에서 놀이의 흐름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교육의 순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역할이 바로 더 변화되는 역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색과 비판적 사고의 촉진자 역할인데요. 유아들은 오감각을 활용해서 감각적 탐색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어린 과학자입니다. 유아들이 탐색을 통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또래와 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바람직하긴 하지만 유아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인식 과정을 2차원적으로 인식하는 메타인지 기능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사회조망 능력이 충분하게 발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유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들의 탐색 과정을 기록하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학습 과정의 가시화를 지원함으로써 유아 주도의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들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벽면의 기록을 게시해 주는 것이 지금 학습 과정의 가시화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흥미 중심의 프로젝트를 시도하거나 발문을 통해서도 고차원적 사고의 기능을 촉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흥미있는 것을 학습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 과정에서의 발문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치중되지 않고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문은 문제 해결하거나 또는 상상하거나 지식을 활용하거나 유추하거나 변형하는 등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한 번 더 강조드렸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세 번째는 학급 운영의 참여 및 조종자 역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는 초다양한 연령, 지위, 계층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사람들과 초연결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시공간의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고 조종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과 소통의 자세를 가진 민주적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이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학급 운영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학급 운영에 참여하고 절차적 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린 유아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유아 교사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아기는 삶의 사회적 양식을 배워가는 출발점이므로 다양한 공동의 의사결정과 조정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급 운영의 참여 조정자라는 유아 교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역할과 공간의 변화입니다. 미래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요구되면서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 학습의 방법과 교육평가 방법까지 변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의 역할 역시 전통적인 기능과는 다른 요구를 받게 되면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미래학교 공간설계 방향 보고서에서는요, 미래학교의 역할을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래학교는 학습자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 변화의 필요성과 또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이네요. 두 번째는요, 미래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평생 교육 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학부모도 생애 학습자의 일원으로 학교의 다양한 학습 자원과 시설, 환경을 마음껏 활용하고 노령 인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학습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미래학교는 사회와 학습의 벽을 허물어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삶이 곧 배움이 되는 미래학교는 더 이상 고립된 학습의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학습으로 연계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사회와 학교의 벽을 허물어주는 핵심적인 도구로 학교를 벗어난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학교 밖, 더 나아가서는 국외의 우수한 전문가나 자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3강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벌써 25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4강에서 3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3강까지 이론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4강부터는 실제와 실습 위주로 진행되므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강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